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디자인 심리 수업 5후반 6조 이재욱, 도윤아, 김민재, 박정아, 이찬비입니다. 저희는 롤랑바르트의 기호학과 그 이론을 적용한 사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롤랑바르트라는 기호학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랑바르트는 1915년 프랑스 노르망디 셰르부르에서 출생한 프랑스 구조주의 철학자이자 기호학자, 비평가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롤랑바르트는 특별하게도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횡단하는 발자취를 남긴 기호학자입니다. 1960년대까지는 구조주의와 기호학에 전념하였고, 이때 대표 저서인 신화론, 기호학원론, 모두의 체계를 집필하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 구조주의를 완전히 폐기한 후 후기 구조주의인 포스트 구조주의로 진입하였고, S2Z 텍스트의 쾌락을 집필하였습니다. 롤랑바르트의 기호학은 언어학, 철학의 연구 경향을 보였던 언어기호 중심의 기호학의 관심사를 문화기호, 즉 대중문화 전반으로 보편화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뒤에 준비한 사례 조사를 대중적인 브랜드와 광고, 그리고 패키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구조주의에서 바르트의 포스트 구조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을 알아보며 롤랑바르트의 기호학 역사를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소시르의 구조주의는 관계 속의 진정한 하나의 의미를 주장합니다. 한 사물의 의미가 다른 사물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므로 전체의 체계와 관계에 의해 의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주의는 절대적인 하나의 의미만을 찾으려 했고, 그 의미는 체계 변화에 따라 사물의 의미도 변화하는 논리로 상대적이고 불안정한 문제를 가집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 관계 속의 진정한 하나의 의미가 아닌 해석의 무한성을 주장하는 포스트 구조주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롤랑바르트의 이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롤랑바르트의 기호학 이론은 소시르와 옐름슬레우의 이론에 기반하여 이들의 이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르는 기호 표현과 기호 내용의 결합체로서 기호를 기표와 기의로 구분했습니다. 옐름슬레우는 이러한 소시르의 이론에서 기표를 표현으로, 기의를 내용으로 명명했습니다. 소시르와 옐름슬레우의 이론을 기반으로 롤랑바르트는 기호를 외시임의 수준인 1차 기호와 1차 기호의 표현과 내용이 합쳐진 2차 기호로 분류하였습니다. 여기서 2차 기호는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자의성의 차원이 더해져 함축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롤랑바르트는 설명하였습니다. 네, 우측의 그림이 롤랑바르트의 의미작용 모델을 설명하는 표인데요. 그림과 같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외시임이, 즉 1차 기호의 표현과 내용이 합쳐져 2차 기호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1차 기호의 특징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를 가지며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의미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차 기호는 1차 기호의 기표와 기의가 합쳐져 기표로 표현되고, 여기에 개인 경험과 문화에 따라 창출된 주관적 의미가 기의에 더해져 객관적인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부가적인 주관적 의미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작용 모델을 통하여 롤랑바르트는 외시와 공시에 대한 인식을 통해 텍스트에서 드러난 의미와 숨은 의미 간의 관계에 주목했고 신화론을 정립하는데요. 여기서 신화는 사회적 통념과 가치, 이데올로기처럼 한 문화가 갖는 사회적 현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상호 연결된 부가 임의적 개념의 연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던 롤랑바르트 의미작용 모델의 예시입니다. 개라는 기표에 대하여 외시임에서는 객가에 속하는 4발 달린 동물이라는 객관적인 기호로 표현됩니다. 이어서 이러한 1차 기호가 포함되어 구성된 2차 기호에서는 개라는 기표에 맹목적인, 충성심 높은, 비열한, 인격적으로 저열한이라는 개라는 기호에 내포된 사회간접적이고 주관적인 의미가 새롭게 발생하여 함축 의미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작용은 본래의 개에 대한 외연적 의미에 덧붙여진 이미지 또는 수사학적 개념을 내포한 새로운 차원의 의미체라는 신화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롤랑바르트의 기호학 이론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론을 토대로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마켓컬리 브랜드 로고입니다. 단순히 외시적 의미로 봤을 때에는 보라색 컬러의 로고 디자인이며 필기체의 형태, 중앙 배열 등의 직관성이 보이지만 이를 공시적으로 확대해 봤을 때는 트렌디한 컬러를 활용함으로써 브랜드의 프리미엄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보는 이로 하여금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브랜드의 가치를 실현하는
디자인 수다나 신화를 기록합니다. 다음으로는 해당사 광고입니다. 우선 시각적인 요소는 일반적인 광고 영상이지만 외시적으로 새벽에 물건을 받아보는 인물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로써 새벽 배송 서비스라는 브랜드의 강점을 함축적으로 나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정리된 서체를 중앙에 배치하였고 브랜드의 로고를 자주 노출시켰습니다. 외시적으로 봤을 때의 문구는 쉽고 빠르게, 신선하게, 마켓컬리, 내일의 장보기인데 바로 깔끔한 구조와 직관적인 문구의 노출을 통해 우리에게 쉽게 기억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야놀자의 브랜드 로고입니다. 외시적으로는 비비드한 분홍 컬러이며 꾸밈없이 깔끔한 서체를 발전시킨 형태로서 이를 공시적으로 확대해 봤을 때 여성스럽지만 시각적인 편안함, 부드러움을 전하며 쉼 공간을 제공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전해집니다. 해당 브랜드의 광고를 분석하였습니다. 외시적으로 겨울 휴가 장소를 찾는 배우의 모습을 유쾌하게 드러냈는데 이는 여행 시즌을 알리는 동시에 저렴한 서비스를 강조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어적으로는 간략한 문구를 사용하고 브랜드 컬러를 돋보이게 함으로써 시선을 재빨리 사로잡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따라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공략하는 브랜드 정체성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이키 브랜드입니다. 나이키를 대표하는 스우시 로고와 서체는 스포츠 브랜드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잘 담고 있습니다. 깔끔한 고딕 양식의 서체에 이탈릭 효과를 주어 날렵하게 올라가는 형태를 가진 스우시와 더해져 로고의 속도감이 느껴지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을 사용하면서 명료함과 강인함 또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여신 니케의 이름에서 유래된 나이키라는 이름과 니케의 날개를 형상화해 휙 하는 소리를 내며 움직이다는 의미를 가진 스우시는 나이키 브랜드의 공시적 의미가 잘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이키의 캠페인 광고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나이키의 캠페인 광고는 스토리 있는 구조를 보여주는데 좌우로 분할된 프레임에 일상에서 선택과 도전을 하는 여성들의 강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순간이 아닌 일상의 순간을 보여주면서 너라는 위대함을 믿어 Just Do It이라는 나이키만의 가치관과 상징을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존 스포츠 브랜드의 남성적인 이미지만을 강조하는 것과는 다르게 여성들의 강인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현 시대의 흐름에 잘 맞게 연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어적 요소에서도 많은 문장이나 단어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중앙에 깔끔한 서체로 간결하지만 강렬한 문구는 나이키만의 가치관이 잘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이키 브랜드 광고에서는 현 시대의 지향성을 잘 반영하며 역동적이면서 강한 나이키만의 Just Do It이라는 가치관을 전달한다는 신화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 브랜드입니다. 한입 베어문 사과를 본다면 누구나 애플 기업을 떠올릴 만큼 이 로고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사과, 뉴턴의 만류인류 법칙의 사과 등 사과는 혁명의 시작이며 잘 썩지 않는 완벽한 과일로 여겨지는데 이런 사과를 한입 베어 몸으로써 지식을 습득한다라는 의미를 담아 디자인되었습니다. 특별한 서체 없이 황금 비율의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심볼 로고는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며 검정색을 사용함으로써 IT 기업의 신뢰 있는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애플 기업의 로고는 혁명, 지식 습득이라는 IT 기업 브랜드의 의미를 담는다는 신화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을 대표하는 아이폰 광고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아이폰의 신제품 광고는 심플하지만 전달력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는 일상 속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순간들을 클로즈업해 담고 있는데 이는 신제품의 새로운 성능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의 성능들은 아침에 알람을 끄고 출근을 하고 오후에 다양한 활동과 저녁에 파티짜리 모습을 보여주면서 배경과 대비되는 흰색의 서체를 중앙에 배치해 듀얼 카메라, 야간 모드 등 부가적인 설명을 간결하게 표시해 주었습니다. 이는 시각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안정감 있게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광고를 봄으로써 시청자들이 제품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력 있게 연출해 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애플 브랜드 광고에서 언급해주고 싶은 신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뛰드 브랜드 로고입니다. 외시적으로 소프트한 분홍색 컬러와 아르누보가 연상되는 하트 문양의 곡선을 사용하였습니다. 메인 로고 에뛰드는 세리프의 고딕체이며 부수적인 하우스는 산세리프체를 조화롭게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드 로고가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곡선의 하트 문양을 로고에 사용함으로써 직선적인 도심에서 눈에 잘 띄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이어 달콤함, 로맨틱, 여성적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 분홍색과 하트 문양과 폭죽이 연상되는 장식적 요소를 사용해 10대에서 20대 여성을 겨냥한 색조 화장품 브랜드임을 잘 나타냅니다. 또한 메인 타이틀 에뛰드에 사용한 서체는 브랜드가 추구하고자 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배가시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의미를 통해 브랜드가 추구하는 고급스러움, 궁전, 프린세스의 이미지를 잘 전달한다는 신화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시톡 마일드 필링젤 제품 패키지입니다. 먼저 제품명에 노란색 밑줄을 표시하며 심플하게 제품명을 드러냅니다. 더불어 소프트한 톤의 노란색이 제품에 사용되었고 제품명인 비타시톡과 제품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기표를 통해 제품명의 하단에만 밑줄 표시를 주어 강조 효과를 줍니다. 더불어 제품 주요 성분인 레몬의 색상과 동일한 노란색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제품의 주요 성분인 비타민C와 제품의 성능을 합쳐 만든 합성어를 텍스트로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목 효과가 있는 밑줄을 통해 소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더불어 긍정, 행복 등의 색채적 의미를 가지는 노란색으로 생기 있고 맑은 피부로 가꿔준다는 제품의 기대 효과를 간접적으로 전달합니다. 또한 차이가 크며 장식성이 없는 서체를 통해 톡톡 튀는 느낌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통해 톡톡 튀는 레몬의 성분을 담아 깨끗하게 피부를 가꿔주는 필링젤 제품을 잘 전달한다는 신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이어 풀무원 브랜드 로고입니다. 완만한 곡선과 함께 풀무원이라는 텍스트의 영문 글자, 그리고 편안한 연두색과 명료한 검은색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표를 통해 그릇을 상징하는 완만한 곡선과 그 하단에 자연스러운 손글씨를 배치하면서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줍니다. 더불어 건강함과 자연을 상징하는 풀무원 브랜드만의 시그니처 컬러를 사용하였습니다. 텍스트는 풀무질 하다의 풀무와 창립자 원경선의 원의 합성어로 자연과 건강을 두루 살피는 인간 풀무질의 뜻을 담는다는 기의를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풀무원 브랜드의 가치를 잘 전달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들을 통해 자연 친화적 가치를 담아 식품을 판매한다는 친근한 브랜드의 의미를 합리화한다는 신화를 알 수 있습니다. 빙그레 클래식 요플레 제품 패키지입니다. 요플레 클래식 패키지에서는 클래식이라는 타이포그래피와 스푼에 담긴 요플레 이미지, 그리고 중세의 궁전과 여성의 이미지가 오버레이 되면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늘색과 흰색이 사용되었습니다. 더불어 제품명인 클래식과 함께 제품에 대한 설명이 담긴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표를 통해 요플레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종류를 소비자에게 직관적으로 명시합니다. 더불어 푸른색과 흰색을 사용해 순수함, 맑음, 무첨가와 같은 제품의 특성에 맞는 깨끗한 이미지를 나타내 해당 제품이 플레인 맛임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더불어 쓴세리프의 필기체와 세리프의 고딕체가 잘 조화된 타이포그래피는 제품의 이미지와 느낌에 걸맞습니다. 이를 통해 빙그레의 요플레 클래식 제품이 전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중세적인 느낌에 잘 부합합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통해 빙그레는 전통적이고 기본에 충실한 요플레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는 신화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브리엘 샤넬 향수 바이럴 광고입니다. 샤넬을 단적으로 드러내기에 적합한 미장센들을 사용한 시각적 미디어 광고 영상입니다. 브랜드 앰베서더인 크리스틴 스튜어트를 광고 모델로 기용해 실크천, 폭죽, 현대무용, 강한 조명, 향수 제품 이미지의 미장센을 사용하였습니다. 언어적 요소로는 광고 제품인 가브리엘 향수를 화면 정가운데에 배치시키면서 가브리엘 샤넬이라는 제품명을 직관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러한 미장센과 모델 간의 조화를 통해
고급스러움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브랜드 이미지에 잘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스러움을 나타내는 실크톤으로 현대 무용을 하는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모습 이후에 나타나는 크리스탈 장식과 폭죽들은 화려하고 세련된 느낌을 배가시켜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더불어 전반부의 화려하고 강렬한 영상 구성과는 대조적으로 후반부에는 가브리엘 향수를 배경에 단독으로 배치합니다. 이로 인해 광고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비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제시해줍니다. 이것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사용했을 때의 느낌, 이미지, 그로 인한 부가가치 등을 잘 전달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아래 브랜드가 추구하는 고급스러움과 화려함, 그리고 세련됨 등의 이미지를 내포하며 가브리엘 샤넬 향수의 가치를 나타낸다는 신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